4월 정기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기안전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안전교육 주제는 산업재해 보험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험법과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5조 용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두 번째, 이 법에서 보면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 통장 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각각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장애는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류가 되고, 또 장애가 있을 경우는 장애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장애급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진폐.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죄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여덟 번째,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을 말한다. 이게 2017년도 추가된 내용입니다. 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1항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요양급여, 첫 번째 요양급여, 두 번째 휴업급여, 세 번째 장애급여, 네 번째 간병급여, 다섯 번째 유족급여, 여섯 번째 상병보장연금, 일곱 번째 장의비, 여덟 번째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있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항목별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항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러면은 요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6호.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6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한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작년 12월 27일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1일 222만 2,24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1일 61,734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요 최저 보상 기준 금액 61,734원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8,720원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이 시행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적용되는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평균 임금이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평균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높더라도 222만 2,244원으로 위에는 요 금액을 적용하고 밑에 금액은 61,734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68,720원으로서 하향 조정을 한다. 이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휴업급여라든가 각종 급여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의 제2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재해로 인정한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재해로 인정한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한다. 즉 산재로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알아본 건 업무상 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업무상 질병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 경우도 인정을 한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경우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여기까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두 가지 했는데 이게 또 추가가 됐죠. 출퇴근재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인정을 한다.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7조 이번에 이제 2항입니다. 이 1항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가 있고, 요 2항, 이번엔 2항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러니까 고의나 자해, 범죄 행위 요게 원인이 됐다면 산재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근데 요게 보면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여기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이게 뭐냐면 전에도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쓰러져서 막 자기도 모르는 상태 몸부림치다가 뭐 상처에 더 가했다라든가 그러한 경우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재해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3항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경우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다 보겠지만은 이동직 근로자 같은 경우 뭐 오늘은 천안으로 출근, 내일은 뭐 대전으로 출근, 뭐 그 다음 날은 뭐 부산으로 출근한다든가 이렇게 출퇴근 경로나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 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항 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 출퇴근 재해는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경로 이동 중 특정 장소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퇴근은 현대제철에서 당진까지 퇴근 시간에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서서 뭐 멈춰서 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다든가 이런 경우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를 사이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최대한 최저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 시위, 집회 등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그 앞으로의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해서 인정을 한다. 통상적인 방법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에 교통수단을 사이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경우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살펴본 통상적인 경로. 여기서 내가 집이 합동사거리 셰르빌 아파트다. 그러면 현대제철로 오는 경로가 뭐 송산 시내를 거쳐 온다든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출근을 하는데 거기서 돌아서 뭐 송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라든가 뭐 기타 다른 경우 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다. 거기에서 사고 났다 할 경우는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통상적인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일탈이란 출퇴근에
출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여기서 제트에서 당진으로 가야 되는데 뭐 삽교천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다음 이제 중단.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적 행위를 위해 출퇴근 행위를 멈춘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근하다 차를 멈춰놓고 뭐 당구를 친다든가 뭐 수영장에 수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멈춘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중단. 자, 일탈 중단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출퇴근 제외가 불인정됩니다. 그러나 일탈 중단은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 예외로 그 행위를 위한 전후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제로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안제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한다. 자, 두 번째, 경로의 일탈, 중단의 예외. 사안제보험법 시행령 제35조 2항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일탈하고 중단이 되었는데, 이 예외의 경우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뭐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집에 뭐 쌀이 떨어졌다 해서 쌀을 사러 갔다. 마트에 들렸다.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 근데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려서 명품 가방을 사는 행위.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양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자, 이 경우 인정이 되는 경우가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받는 행위. 이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이 경우는 인정을 못한다,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인정하는 경우는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뭐 대통령이라든가 공민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고, 퇴근 중에 탁구동호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인정하는 경우는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행위는 인정을 하는데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자,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이 경우는 인정을 한다.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려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이거는 불인정한다. 자,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의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자,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 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는 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40조 요양급여. 아까 말씀드린 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거 부분 하나하나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사회와 13조 1항에 따른 사안제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병원에 많이 있지만 그 산재로 지정된 병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가 다쳤는데 급하게 이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산재 요양병원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요양병원으로 가름을 해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 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로 인정을 하지 않고, 또한 인정이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항, 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서 뭐 진찰받고 검사를 받겠죠. 이러한 것도 요양급여에 들어가고,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에 보조기, 예를 들어 뭐 손이 뭐 절단됐다라든가 그러면 보조기를 착용을 하잖아요. 그런 보조기 같은 경우 구입비 이런 것도 요양급여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재활치료비, 또 입원하는 경우, 또 간호, 또 간병료, 그 다음에 다쳐서 뭐 병원 응급하게 뭐 이송할 경우 그 이송비, 그 밖에 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요양급여에 포함되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항 및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쳤다고 해서 제일 상급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40조 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 절차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 신청이 다시 얘기를 하면 산재 신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재 신청.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 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은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가 있다. 산재 신청을 의료기관이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사회교육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영상 전체 시간이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영상이 길으면은 여러분들 다 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사회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5월 교육 때 이 이후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